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요즘에 자꾸 일본이 이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자꾸 요즘에 한국 증시가 뭔가 좀 침체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뭔가 좀 옛날 같은 그런 어떤 역동성이 좀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면서 약간 일본, 지금 이제 88년도 일본은 어느 정도였나. 그래서 요즘 뭐 보면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이제 나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88년도 세계 50대 기업에서 일본 기업이 33개다. 많이 신문에 나오는 뭐 조선일보가 어디 나오는 순위 있잖아요. 그러면 1등부터 50등 중에서 33개 기업이 일본 기업. 미국은 뭐 가끔씩 있고, 그 다음에 뭐 독일이라든지 뭐 영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일본 기업이 싹쓸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88년도.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이럴 때 보면은 특히나 뭐 국제 정치 경제상 뭐 이런 거 수업 같은 거 보면은 뭐 일본이 대단했다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일본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뭐 칭송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 뭐 아버님 세대라든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을 뭐 거의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는 뭐 발바닥만도 못하는 그런 어떤 나라를 막 비하할 때, 저는 도대체 뭐 일본을 왜 그렇게 그러니까 90년대 거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일본을 뭐 이렇게 90년대 학번들 같은 경우는 일본은 그렇게까지 높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MZ들이 아마 일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MZ는 뭐 일본을 가장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심하게 보고, 위로 갈수록 조금씩 덜하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70년대 학번들 이런 사람들은 뭐 일본 가면 뭐 산천토목이 떠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보면은 일본이 지금 50대 기업 중에서 33개를 차지했던 것을 딱 보니까 그럴만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런 기업이 왜 그러면 그런 회사가 왜 지금은 없느냐? 일본의 전 세계에서 33개 기업이 그렇게 세계 50등 안에 들었으면은 그 기업들이 지금도 잘 먹고 잘 살아서 수익을 내고 증시가 높았으면 증시 주가가 높았으면 일본이 좀 잘 나갈 텐데, 왜 그 기업들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 지금 현재 세계 증시 50대 기업은 반대로 30개 이상이 미국 기업이에요. 특히나 뭐 1등부터 10등 안에는 뭐 아람코,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국영회사 이런 거 아니고는 뭐 거의 다 뭐 미국 기업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보면은 물론 미국도 지금 뭐 저렇게 또 일본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뭐 일본 기업은 왜 유지를 못하고 미국한테 저렇게 패권을 뺏겼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유심히 딱 보는데, 저도 그때는 유심히 안 봤는데 갑자기 기업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갑자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방송했던 그런 기업들하고 비슷하더라고. 지금 말하자면 1등부터 50등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어떤 기업들이냐면 저 PBR주예요. 저 PBR주. 요즘에 저 PBR주. 그러니까 그때 저 PBR주가 아니라, 한국이 이제 요즘에 저 PBR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띄우려고 하는 기업들 있잖아. 은행, 뭐 증권회사, 그 다음에 뭐 무슨 제철, 뭐 선박, 뭐 이런 것들. 보니까 뭐 통신사, 그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주식이 안 오르거나 엄청 무거운 주식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일본 기업 중에서 88년도에 상위에 랭크된 기업들이더라고. 그걸 딱 보면서 그냥 지금 봐도 뭐 NTT 도코모라든지 닛산, 토요타, 소니, 저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좀 상위 50개 중에서 상위에 속해 있으면 그래도 좀 나아. 근데 보면은 1등부터 10등까지는 다 또 금융권이야. 예, 금융권이에요. 그러니까 소니라든지 토요타 이런 게 만약에 제일 1등, 2등 했었으면, 그랬으면은 받은 주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좀
주식 투자를 받은 거, 그러니까 자금을 모은 걸 가지고 뭐 소니가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기술 개발을 했다든지 토요타가 뭐 그때까지 뭐 세계 최첨단의 자동차를 만들고 막 이랬을 텐데 아니 1등부터 10등까지 받았던 그 기업들은 보면은 뭐 통신회사, NTT 뭐 이런 회사들 좀 금융권, 응? 뭐 일본은행이라든지 뭐 일본은행은 저기죠. 그러니까 뭐 미쓰이라든지 마루벤이라든지 뭐 이건 물산이고 아무튼 뭐 그런 회사들. 그러니까 노무라 증권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식을 높게 받아서 뭐 이렇게 주식 공부를 해서 그 회사가 이제 막 예를 들면 주가가 높아서 그 회사들이 뭔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제2, 제3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아니고 그런 기업들은 그나마 밑에 있어. 소니라든지 토요타는 그나마 더 밑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보면서 33개 기업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무슨 저 PBR주 같은 거 요즘으로 따지면 저 PBR주.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게 만약에 일본이라는 저기 거품이 그때 이제 거품이 꺼져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이라는 거품이 만약에 1등부터 10등까지가 만약에 세계 최첨단 기업이었다면은 아마 일본이 아무리 거품이 빠졌다고 해도 아마 그 위상을 지금처럼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그냥 불쑥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지금 미국을 보니까 1등부터 10등까지 미국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하는 회사들 중에서 뭔 금융권이나 이런 회사는 없어. 워런 버핏 회사는 하나 있더라. 거기는 워낙 그 사람이 이제 투자를 잘하니까 투자의 귀신이니까 그냥 일본처럼 그렇게 무슨 은행 아주 그냥 꼬장꼬장한 그냥 보수적인 그런 은행이 아니고 그 워런 버핏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좀 뭐랄까요 상당히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제외하고는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다 기술, 성장주.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나왔던 첨단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뭔가를 공급할 수 있고 납품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같은 경우도 그게 뭐 완성품은 아니잖아요. 완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을 써야 되는 제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성품이 많은 그런 부속품이 결국은 엔비디아잖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독점적으로 마켓쉐어의 90%를 선점해서 그게 납품을 해버리니 이건 뭐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 국민들이 그거를 엔비디아 칩을 안 쓸 수가 없고 뭐 수익에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미래를 지향하는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겠다 하면서 좀 뭔가 새로움을 지향하는 뭐 스페이스 X에서 뭐 화성에다가 로켓을 발사한다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전 세계 국민들이 그 이름을 딱 봤을 때 야 테슬라 야 엔비디아 뭔가 1등이야 야 저건 그야말로 1등이지 라는 그 1등을 자부할 수 있고 1등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미국은 그냥 널려 있는 거야. 구글이든 애플이든 애플 폰 구글 검색 테슬라 전기차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뭐 이런 식으로 딱 저게 무조건 1등이 넘사벽이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일본은 보면 뭐 은행인데 그 은행이 굳이 전 세계에서 그 은행을 써야 되나? 노무라 증권을 굳이 뭐 저기 세계 10등 안에 드는 노무라 증권을 우리가 굳이 뭐 거래를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잖아요. 노무라 증권이 일본에 있는데 그걸 전 세계에서 노무라 증권을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융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을 선도한다든지 어떤 뭐 완제품에다 뭘 납품하다든지 강제적으로 뭐 그 제품을 사야 되는 뭐 그런 어떤 뭐랄까요 배타적인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냥 뭐 그걸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 거야. 거기랑 거래를 해도 되고 안 거래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뭔가 배타적인 어떤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시장에서의 어떤 독보적인 뭐랄까요 탁월한 어떤 초이스가 없는 거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일본이 물론 토요타라든지 소니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엄청난데 그 회사들이 만약에 그래도 그나마 1, 2등을 차지했다고 하면은 뭔가 좀 비전이 보였을 텐데 이건 다 뭐 금융권 아니면 뭐 부동산 회사네 뭐
아니면 뭐 통신사네 이런 것들이, 그것도 일본 국영통신사가 그거 뭐 그 1등을 해봐야 그 회사가 전 세계에서 뭘 납품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한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저 PBR 주네 뭐네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무거운 주식들을 막 띄우려고 저렇게 노력을 하고, 뭐 PBR이 1이 안 되는 주식을 막 띄우려고 하는데, 야, 정말 띄워야 될 주식은 딴 거겠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바로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지 않겠냐.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것도 있겠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것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거기다 뭐 엔비디아에다 납품했다는 거, 그러니까 석권하는 회사에다 납품하는 거지. 예. 그 납품하는 회사도 엔비디아도 어디다 부속으로 또 뭔가를 납품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2차, 3차적인 어떤 부분인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복합적으로 하면서 뭐 나름 뭐 애니콜이라 뭐 저기 뭐 갤럭시나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는 뭐 2등 정도를 맞춰가는데, 사실 그게 전 세계를 석권한다는 느낌은 아직은 아니지. 그리고 D램 시장에서 1등하는 건 그건 뭐 부동이 1등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정해줘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30등 안에 들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나마 이런 삼성전자 같은 정도, 그게 막 엄청 독보적인 기술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시장 점유율이나 뭐라든 D램이든 뭐든 다 좋아요. 뭐 똥을 푸는 직업이 뭐 시장이든 뭐 청소라는 시장이든 아니면 뭐라든 시장이든 전 세계에서 청소를 제일 잘하는 기업이라도 돼. 그래도 어떤 전 세계에서 저게는 독보적이다. 아니면 뭐든 뭘 납품하든 그게 뭐 반도체가 됐든 뭐가 됐든 라면이 됐든 뭐가 됐든 전 세계에 라면을 공급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1등이다. 그러면 저는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라면 같은 건 대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독보적으로 어떻게 보면 1등을 유지하기가 어렵지. 근데 이제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생산 시절을 갖추기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독보적으로 1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쉽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게 하나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 응?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노력 좀 해야 돼요. 이건 뭐 삼성전자 언제까지 저렇게 지금 막 버벅거리는 느낌으로 맨날 이재용 씨 뭐 감옥에 가네 안 가네 그 얘기만 언제까지 지루해 죽겠어. 이제는 그 얘기도 지루해. 아니 뭐 결정을 내서 뭘 어디 M&A를 한다는 얘기도 없고 뭘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엔비디아가 예전에 삼성전자만도 못할 때는 그럼 발굴하기 때같이도 안 여겼던 것이 지금 벌써 삼성전자는 족적도 없어 보이고, 심지어 테슬라까지도 완전히 뭐 그 엔비디아 앞에 가면은 그냥 뭐 난쟁이처럼 느껴지게 할 정도로 커버렸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뭐 한 거냔 말이야. 뭐 한 거야. 엔비디아가 저렇게 클 동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세계 1등 기술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세계 1등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게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2차 전지 말고도 우리가 솔직히 뭐가 또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면은 뭐 박순현 작가 같은 분들이 또 얘기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뭐 저 PBR주나 이런 것들도 물론 좋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올라서 뭐 우리가 코스피가 3,000이 넘어가고 그런 것들도 뭐 그냥 잠깐은 좋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 일본의 우를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그게 만약에 저 PBR주가 올라서 우리가 3,000이 된들 많이 된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2차, 3차적으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전 세계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견해내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그 발견하는 데 있어서 그 1등하는 기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주는 도구로 주식시장을 쓰는 거지, 그 주식시장 자체가 뜨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식시장 안에서도 전 세계에서 1등할 수 있는 기업,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더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더 크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정말 넘사벽인 초격차의 어떤 기술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게 결국은 1등이 돼야,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이 장기 침체 30년을 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어야 계속 어떻게 보면 한국은 뭔가 움직이고 뭔가 발전하는구나.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계속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기대를 막 해서 주식이 막 올랐어. 근데 보니까 먹을 게 없네? 하는데 한번 실망을 하는 순간, 시장에서 하면 그 사람한테 실망하는 순간 이건 곤두박질을 친단 말이지. 이 곤두박질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곤두박질을 치는 순간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 더 이상 먹을 거 없나?
이제 뭐 1등은 삼성전자 끝났고 뭐 더 이상 없는 거네. 이러는 순간 우리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1등이라는 넘버원 코리아라는 어떤 개념이 기업이 우리가 그게 다시 보이지 않는 순간 그걸 다시 이목을 다시 끌어들여서 우리한테 다시 그 외국인이라든지 그런 전 세계 어떤 돈들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그 눈을 다시 끌어오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일본이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30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하면 뭔가 획기적이다, 에너제틱하다, 뭔가 최첨단 기술이다 이랬던 건데 뭔가 거품이 꺼지면서 곤두박질 치니까 갑자기 일본에 대한 뭐가 없어지냐면 환상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한 번 환상이 깨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게 이제 한 5년 안에 딱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30년 동안 가버리니까 갑자기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은 원래 되게 에너제틱하고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킬 정도로 얼마나 그게 강성한 국가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우리 일본 하면 느껴지는 게 느리다, 복잡하다, 구태의연하다, 관료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뭔가 1등의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이미지로 일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여기서 뭔가 첨단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자꾸 두 번째, 세 번째 삼성전자 이후로 안 나타나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은 그냥 또 구태연하고 뭐 재벌들 많고 뭐 SK니 현대니 삼성이니 뭐 재벌들끼리 맨날 왔다 갔다 감옥이나 하고 맨날 뭐 저기 이혼 소송이나 하고 아니면 뭐 맨날 저기 한 기업이 막 60개, 70개씩 기업 가지고 있고 그냥 봤을 때 니네들끼리 먹고 살긴 좋아도 뭔가 주식 투자하긴 좀 뭐 그렇게 매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는 순간 한국은 점점 세계의 어떤 글로벌 머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 옛날처럼 뭐 싼 노동력을 가지고 가발을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초격차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도 없고 이러면 점점 어떻게 보면 세계 글로벌 머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머니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장기 춘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먹고는 사는데 그게 뭔가 탁월한 점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10년, 20년, 30년 가면 그게 장기 침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도 먹고는 살아요. 먹고는 사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역전이 안 되는 거죠. 이미지가. 일본 이미지가 역전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최첨단의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어디서 부품 소부장이나 팔고 뭐 부품 소재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팔고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지. 자꾸 이제 숨어드는 거죠. 숨어드는 거. 뭐가 세계 넘버원, 1등 이런 느낌으로 자꾸 가는 기업들이 2차, 3차적으로 나와줘야 그러니까 뭐 부품 이런 건 좋은데 정말 엔비디아 같이 이런 기업들이 안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정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들이 느낌이 전 들어서 뭐 그게 2차 전지가 됐든 뭐든 로봇가 됐든 뭐가 더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은 2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에코프로든 뭐 LG 엔솔이든 이런 기업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 1등으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그 88년도 일본 기업들 1등부터 50등까지 순위에서 33개 있는 기업들 보면서 오늘 정말 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 올렸습니다.